지난 거에서 교재 진도 다음 걸로 집합의 연산 여기 있다가 봅시다. 그거 239 봅시다. 239 페이지 연산 거기 보면 뭐 벤 다이어그램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얘들아 이게 그 연산에 있는 거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너네가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집합이 이렇게 두 개가 어떤 연관을 가져서 이렇게 겹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흔하게 이런 건 어떤 상황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A 집합이 이렇게 돼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1, 2, 3 여기 4, 5, 6, 7 요런 상황을 요렇게 너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합니다. 겹치는 거를 정말로 그림상으로 겹치게, 안 겹치는 거는 서로 연관 없게 저렇게 안 만나게끔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녀석들을 딱 여기 겹치는 부분 있죠? 얘를 교집합이라고 불러요. 겹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똑같은 것들을 교집합이라고 부르고 얘는 기호로 A, B의 요 가운데 N과 같은 요런 위로 블록한 모양 요거 한 개 교집합의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몇이다? 4다 그냥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즉 겹치는 이 기호를 요렇게 얘를 교집합 기호 그리고 겹치는 거에 대한 원소를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겹쳤으면은 다음에는 합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전부 다 나는 A랑 B 둘 다 포함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거를 합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기호가 A와 B를 요번에는 합쳤다 해서 이 녀석 교집합 뒤집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집합일 때는 1, 2, 3, 4, 5, 6, 7 이렇게 다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썼을 때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집합이랑 차집합인데 이거는 조금 다른 그림을 사용해 봅시다. 이렇게 그렸는데 얘들아 내가 여기 쓴 이 U라는 녀석 얘는 전체 집합을 뜻해요. 그냥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라는 건 내가 어떠한 갖고 있는 이런 녀석들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전체 입장에선 갖고 있기는 한데 내 입장에서 안 갖고 있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A 바깥에 있는 애들 그치? 얘를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내 반대되는 녀석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호로는 A의 반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기호 얘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요건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호라서 너네가 못 읽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마지막으로 차집합은 어떤 거냐면 아까랑 그림은 비슷한데요. 의미하는 바가 달라서 차집합은 말 그대로 빼는 거거든 얘들아. A에서 B를 빼거나
B에서 A를 빼야 되는데 여기서 너네가 일반적인 마이너스랑 다른 게 뭐냐면 일단 내가 갖고 있어야 빼는 거야. 내가 없는 애들은 나에서 빼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A에서 B를 빼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A에서 뺄 수 있는 건 나와 B가 겹쳐져 있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뜻하는 A에서 B를 A에서 B를 빼면은 여기는 내가 A가 안 갖고 있는 녀석이잖아. 뺄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A에서 B가 가질 수 있는 여기 부분을 빼서 이 녀석의 뜻은 여기만 뜻해요. 알겠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B가 갖고 있는 것들만 뺀 거를 차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국에 내가 원래 안 갖고 있었던 애들은 뺄 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결국에 여기서 내가 색칠한 부분은 누구만 갖고 있어? A만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뭐 A에서 B를 뺐으면 A 기준 삼아서 A만, 즉 A만 갖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럼 얘는 뭐겠어 얘들아? B만 갖고 있는 거 어디? 여기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차집합이 이런 애들은 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 뭐 너네가 단순하게 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빼기랑은 조금 달라요. 너네가 뭐 5에서 4를 뺀다 그러면 그냥 1 쓰겠지만 얘가 5개 갖고 있고 얘가 4개 갖고 있다고 해서 뺐을 때 1개가 남지는 않아요. 알겠죠? 지금도 보면 여기 A 차집합 B를 했을 때 여기에 남는 건 A에서 B를 뺐어 그러면 1, 2, 3, 3개가 남는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개수로만 보면 A도 4개 갖고 있고 B도 4개 갖고 있으니까 4 빼기 4면 원래 0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이런 원소들이 겹쳐져 있는 1, 2, 3, 4 중에서 4만 빼서 1, 2, 3 이렇게 남는 거를 차집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차라고 해서 그냥 너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빼기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차집합은 겹치는 거 뺀다 또는 A만 B만 갖고 있는 녀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얘들아 여기가 연산단원이다 보니까 얘랑 같은 식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알겠죠? A에서 B를 뺀다라는 뜻은 A에서 두 개가 겹치는 걸 빼는 것과 같은 의미야 라는 걸 너네가 알고 있어야 이게 두 개가 같은 식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뒤에 넘어갑시다. 이거 선생님 그냥 한 번에 설명한 거예요. 한 번에 241 보시면 됩니다. 241 이제 성립하는 거 연산자 그냥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고 넘어갑시다. (1번) 보면 A 합집합 공집합은 A라고 나와 있고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이라 나와 있는데 당연한 거야 얘들아. 이게 U같이 생긴 게 합이고 N처럼 생긴 게 교집합이라니까. 즉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합쳤어. 그럼 A만 여전히 있겠죠? 그러니까 A랑 합쳤을 때 그냥 A만 남는 거야. 왜? 얘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니까 뭐 합쳐봤자 뭐 안 생기겠죠? 그죠? 반대로 A랑 아무것도 없는 녀석이랑 겹치는 게 있니? 얘가 아무것도 없잖아. 겹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당연한 겁니다, 얘들아. A랑 합쳤어. 그럼 뭐 새로운 게 생겼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개수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저번에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집합에서는 이렇게 안 쓴다고요. 같은 건 한 번 더 안 써요. 즉 너네가 A도 1, 2, 3, 4였고요. 또 A가 같은 1, 2, 3, 4니까 이거 합치면 1, 1, 2, 2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안 쓴다고. 겹치는 거 안 쓴다고요. 알겠죠? 중복되는 건 내가 연속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합쳐봤자 1, 2, 3, 4밖에 안 남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겹쳐도 그리고 합쳐도 이 녀석의 결과는 달라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다 쓸 거고 합쳐도 똑같으니까 똑같이 다 쓸 거라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얘가 2번이었고 A 교집합 B가 A 안에 부분집합이고요. A 교집합 B가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 B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 이것도 당연한 말이거든. A랑 B랑 겹치는 것만 셌죠. 공통적인 것만 셌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A 안에 들어가 있겠죠. A, B랑 겹치는 걸 셌는데 그걸 A가 안 갖고 있을 리 없잖아. 그렇지? 여기도 A, B랑 겹치는 것, 즉 이 B에서 일부만 셌는데 그게 B에 안 들어가 있을 리가 없잖아. 들어가 있다. 당연한 겁니다. 얘는 요번에 A랑 B를 합쳤어. 나보다 더 많아졌죠. 그럼 나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도 나랑 B랑 합쳤어. 그럼 B도 합쳐줬기 때문에 B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는 내가 다 갖고 있겠지. 그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서 얘 이런 뜻만 알고 있으면 그냥 읽으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4번 봅시다. 봐봐 얘들아, 항상 너네가 읽을 때 괄호 안에 먼저 읽으려고 하면 되는데 네, 결국에 교집합은 겹쳐진 거고 공통적인 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개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거나 아니면 다른 녀석과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A, B 둘 다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보다 개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런 녀석과 다시 A를 합쳤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A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왜? 나는 A가 갖고 있었던 일부만 가져왔다니까. 근데 그 일부를 A랑 다시 합쳤어. 그럼 그냥 그대로 A가 더 큰 범위니까 A 그대로 오겠죠. 그죠? 이런 겁니다. 여기서 1, 2, 3, 4 이렇게 얘가 4개 있었는데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저기 중에서 1, 2 두 개밖에 못 썼어. 근데 다시 얘랑 뭐한테 합친대. 그럼 다시 큰 범위인 A로 돌아가겠죠.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거 A랑 B랑 합쳤잖아. 내가 되게 많아졌어. 근데 마지막에 그걸 A랑 겹치는 것만 뽑아낼 거래요. 즉 A가 1, 2, 3이었고 B가 3, 4, 5였어. 그러면 A 합집합 B는 1, 2, 3, 4, 5로 되게 많아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 많아진 애들이랑 결국에 A랑 겹치는 부분만 세면 결국에 또 뭐만 써야 돼? 1, 2, 3만 써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많았지만 겹치는 건 결국에 작은 A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A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차근차근 읽으면 풀리니까 뭐 급하게 읽을 필요도 없고요. 다만 요거랑 요 기호 같은 거 잘 체크해서 읽어주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은 정말 못 풀어요. 그 아래 여집합, 차집합 요것도 중요해서 하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로 문제가 다 구성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1번에 야 봐봐, 이 U는 대문자로 돼 있어요. 얘랑 달라요. 알겠죠? 얘는 대문자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란 뜻이고 즉 전부란 뜻이고요. 저 대문자 기호가 없으면 그냥 합집합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전체의 반대는 아무것도 없겠죠. 전체의 반대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공집합으로 표기한다가 거기 써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의 반대는 전부겠죠. 이게 거기 써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는 이 C는 여집합이라고 부르면서 반대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저 기호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엄청 많이 나와요, 얘는. 2번 A 합집합,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얘도 보면 일단 내가 있고요. 나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합치면 뭐가 돼요? 전부가 되겠죠. 이런 거 얘들아.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A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반대되는 이 공허한 이쪽 이 녀석들을 A 여집합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나랑 내 반대되는 녀석들을 모두 다 더하면 전체로 메꿔지겠죠. 그죠? 그게 여기 있는 요 얘기고. 그리고 반대로 얘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쉬운데 이런 거야 얘들아. 나랑 반대되는 녀석이랑 겹쳐요? 안 겹치죠. 나랑 나의 반대 애라니까. 나랑 아무것도 접점이 없는 애를 이렇게 부르는데 나랑 얘랑 겹치냐고 물어봐서 안 겹치겠죠. 왜? 얘가 반대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래서 얘는 겹치지 않는다. 즉 공집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3번에 A를 반대로 돌렸어. 근데 또 반대로 돌렸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원상복구 되겠죠? 당연한 말이야. 너네가 뒤돌면 다시 앞에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4번에 이거는 기호의 차이인데 얘들아 이게 A의 반대라고 표현했잖아. 그치? 그럼 A의 반대는 뭐겠어? 전체에서 A를 뺀 거다. 당연한 말이거든. 너네가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여기 전체에서 얘를 내가 없앴대. 그럼 여기 공허한 요 부분은 아까 뭐라고 A에 반대되는 녀석들이니까 이 녀석은 전체에서 여기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입니다. 말. 그리고 5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5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5번 잘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뜻이 뭐였냐면 A에서 B를 뺐잖아. 그치? 그럼 이게 뭔 뜻이었지? 아까 한국말로 A만 갖고 있는 녀석 그거냐고 물어본 건데 일단 A만 갖고 있는 녀석은 뭐냐면 여기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저 녀석과 똑같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잘 봐. 이게 B의 여집합이죠. B랑 뭐하는 반대되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러면 새로 그려서 B랑 반대되는 녀석들은 뭐냐면 이런 애들이거든. B 빼고 전부 다를 우리가 B의 반대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얘랑 A는 뭐냐면 얘죠. 이렇게란 말이야. 이렇게 주황 색깔은 A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그 두 개를 뭐 할 거래? 겹칠 거래. 그럼 이 두 개가 겹쳐지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요 흰색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랑 지금 얘랑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현법이 다른 거야. 이렇게 뭔가 복잡해져 있는 식 같은 경우를 너네가 이렇게 차집합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니를 준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이 공식이 좀 외우기가 이쁘지가 않아요. 모양이 교집합, 여집합에 저 빼기가 안 어울리거든. 그래서 선생님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게 산 모양이랑 달이 있을 때 강으로 바꾸면 된다 그랬습니다. 유치할 수는 있어도 얘들아 이렇게 외워놓으면 안 까먹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이런 거야. 이렇게 나왔어. 빼기네. 이게 강인데 강이면 뭐가 필요해? 산이랑 달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또 나중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랑 겹치나 얘랑 겹치나 똑같겠네. 그럼 산이랑 강이 있네. 그러면 얘는 CB 냅두고 이 가운데 강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이렇게 외워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 방식을 그대로 외울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 그게 외워지지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한국말이라도 조금 유치하더라도 일단 문제는 맞춰야 되니까. 그죠? 헷갈리면 그냥 써놓으세요 얘들아. 너네가 뭐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뭐 산다이랑 이렇게 외우시는 사람도 많고 선생님도 실제로 저 시계 안 외워져서 저렇게 문제 풀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냥
쪽팔리지만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알고 있으면은 분명 소용 있습니다. 너네가 시험 풀 때 까먹을 수는 있어도 저거 하나는 안 까먹게끔 할 수 있는 게 저렇게 조금 웃기게 외우는 거기 때문에 외워놓을 수 있으면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왜? 너네 머릿속에 교집합과 여집합이 차집합으로 바뀐다보다는 그냥 산, 달, 강 이렇게 단순하게 외워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너네가 나중에 저런 문제 조금 어려운 걸로 바뀌어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뒤에 이제 연산자 244에 있는 거 그거는 일단 꼭 읽어보세요. 알겠죠? 지금까지 선생님이 했던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말로 아까 설명했던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244쪽 그 그래프 벤 다이어그램 많이 봐야 돼요 얘들아. 그 말이라는 게 얘들아 결국에 시각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너네가 그릴 수도 있고 시험 문제나 이런 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글을 보고도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 그래프를 보고도 저 글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너네가 자유롭게 요 단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대표 예제 같이 봅시다. A가 짝수래요. B가 3의 배수고요. C가 30의 약수일 때 다음을 구하래요. 얘들아 보세요. 1번에 A 합 B고요. 2번에 A 교집합 B의 합집합 C. 3번에 A 여집합. 4번에 A 마이너스 차집합. 5에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고 6에 요렇게 써있네. 봅시다. 문제의 전제 조건에 X가 12 이하의 자연수라고 써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녀석은 2, 4, 6, 8, 10, 12일 거고 얘는 3, 6, 9, 12 이렇게 4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30의 약수는 1, 2, 3, 5, 6, 10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합쳐보래. 이거 두 개 합쳐보래. 그러면 2, 3, 4, 6, 8, 9, 10, 12 이렇게 해놓고 얘들아 겹쳐져 있는 6 같은 거는 두 번 쓰지 않는다고요. 한 번만 쓴다고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 먼저 얘들아 괄호 안에를 읽으면 겹쳐달래. 두 개가 공통적인 부분은 6과 12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맞죠? 거기랑 C랑 얘랑 뭐 해달래? 합쳐달래 이번에는. 그러니까 얘가 1, 2, 3, 5, 6, 10, 12로 C에 뭐만 추가했어 얘들아? 여기에 12만 추가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겹치는 건 다시 안 써도 된다고요. 그리고 A에 반대되는 거. A가 짝수였잖아. 그럼 너네 머릿속엔 얘는 뭐라고? 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니까. 그래서 얘가 1, 3, 5, 7, 9, 11 이렇게 쓰시면 끝납니다. 됐죠? 그리고 A-C는 뭐야 얘들아? A에서 C에서 갖고 있는 걸 빼달라고. 즉 A는 짝수였는데 C에서 갖고 있는 짝수를 빼면 4 남고요. 8 남고요. 12 이렇게 3개 남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A랑 B를 합쳐달래. B랑 C를 합쳐달래. 그럼 요 두 개를 합치면 1, 2, 3, 5, 6, 9, 10, 12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녀석의 뭐? 반대를 찾아달래요. 얘는 얘인데 여기에 각각의 반대를 찾아달라니까 이 반대 그대로 없는 거 있죠? 4 없고요. 7, 8, 11 요렇게 4개 없네요.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여기 얘 보면 A랑 C 이 두 개를
또 겹쳐달래요. A, C 겹치면 이 녀석 얘는 2, 6 뭐 요게 끝이네. 2, 6 이렇게 두 개가 끝이네요. 아 2, 6, 10도 있구나. 미안. 2, 6, 10 이렇게 세 개네. 근데 그거를 어디서? B에서 빼달래. 이 3, 6, 9, 12에서 2, 6, 10이 갖고 있는 녀석을 빼달래. 그럼 결국에는 3, 9, 12 이렇게 세 개만 남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또는 남는 거 이거 다 따지셔서 너네가 저기다가 그냥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읽고 조금 노가다죠. 사실은 노가다 문제인데 결국에 이런 것들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쉬우니까 바로 그냥 대표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예제 02번 보세요. A 2, 3 A제곱 플러스 1 B집합에 A 플러스 1, 5, 3A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을 때 A 교집합 B가 3, 5래요. 나 이거 엄청 쉬운 겁니다. A랑 B랑 겹치는 게 3이랑 5래. 근데 A에 2, 3밖에 없어. 근데 이건 겹치는 거니까 둘 다 가져줘야 된단 말이야. 얘가 5란 얘기겠죠. 그럼 A제곱 플러스 1이 5니까 A제곱이 지금 4라서 A는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겠죠? 그죠? 근데 둘 다 뭔지 모르니까 넣어봐야지 이제. 여기다 A가 2일 때는 3, 5, 6 마이너스 2니까 4. 얘 성립하네요. 알죠? A 플러스 2는 가능하구나. 그럼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3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이 녀석은 안 된다 해서 그냥 A는 2다. 골라주시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뭘 가질 수 있는지 저렇게 따지고 그냥 되는 것만 고르시면 답이에요. 알죠? 여기도 별로 어렵진 않고요. 이제 대표 예제 3번을 봅시다. 봅시다. 집합 2, 4, 6, 8이랑 서로소인 걸 고르래. 결국에 서로소는 나랑 겹치는 게 없는 녀석을 뜻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녀석들만 갖고 있는 걸 골라달래요. 일단 기니들이 다 써봅시다. 기억이 1, 4, 6 니은이 9의 양의 약수 디귿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리을이 2보다 작은 짝수 자연수 미음은 12하 홀수 비읍은 3의 배수. 봅시다. 결국에 기니들이 저기 중에서 2, 4, 6, 8을 안 갖고 있는 녀석을 고르시면 돼요. 얘 4 갖고 있잖아. 안 돼요. 맞죠? 9의 양의 약수는 1, 3, 9 3개밖에 없죠. 여기 1, 3, 9 아무것도 없거든. 가능해요. 얘는 x로 묶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가 0 또는 4란 말이야. 근데 4가 겹치니까 얘는 또 안 돼요. 맞죠? 그리고 리얼은 2보다 작은 짝수를 기본적으로 2보다 작은 짝수는 없습니다. 얘가 뭐야?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겹치는 게 당연히 아예 없는 게 당연합니다. 맞죠? 즉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미음 12하의 홀수 여기 홀수 없죠? 안 해봐도 가능합니다. 됐죠? 여기 3의 배수 6 있잖아. 안 돼요. 그래서 니은, 리을, 니은 이렇게 3개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나열만 하면 답 나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표 예제 4번 봅시다. 대표 예제 4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1, 6이고요. A 교집합 B 얘가 2, 5, 8일 때
A 차집합 B 얘가 7, 10이고요. 그때 전체는 10 이하의 자연수일 때 B를 구해보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가장 좋은 건 그려보는 거예요. 너네가 안 헷갈리게 그려보는 건데 A랑 B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가 어디 안에? 전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다 해서 이렇게 그리시는 게 가장 보기 편합니다. 그림이 가장 보기 편해요. 그리고 얘는 뭔 뜻이야? A, B를 합쳤어. 그럼 A, B를 합치면 이 조랭이 똑같은 얘일 텐데 그 녀석 밖에 1, 6이 있으니까 1이랑 6은 여기 밖에 떨어져 있어야 돼. 맞죠? 그 다음에 A랑 B가 겹치는 건 2, 5, 8이야. 겹치는 건 2, 5, 8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얘는 A 빼기 B, A 차집합 B지만 아까 내가 한국말로는 A만 갖고 있는 녀석, A만 스스로 갖고 있는 녀석은 여기죠. 여기가 7, 1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내가 갖고 있었던 거는 1, 2, 3, 4, 5, 6, 7, 8, 9, 10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없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나머지 여기는 내가 다 채웠거든. 아래 없잖아 얘들아. 아래나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결국에 A, B 밖에 있다는 의미에서 얘나 즉 1, 6을 여기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데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1 있고 2 있고 3 없네. 여기 넣어야겠네. 4도 없네요. 5 있고 6 있고 7 있고 8 있고 9가 없고 10 저기 있네요. 그렇죠? 그럼 B에 들어가는 건 3, 4, 9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결국에 마지막에 B라는 집합을 쓸 때는 얘를 다 써줘야 돼요. 3, 4, 9만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얘도 결국에 B가 갖고 있는 녀석이라서 2, 3, 4, 5, 8, 9 이렇게 다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빼먹으면 안 돼요. 여기 전부 다 B예요. 여기도 B란 뜻이야. 알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 해봅시다. 얘들아 4-4 한번 풀어보세요. 4-4 오른쪽에 세이야 4-4야. 세이가 언제 풀었어? 이미 풀었던 걸 가는 거야? 봅시다. 얘도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A랑 B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지금 전체 집합 같은 경우는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뭐 10이야 홀수
전체. 이렇게 쓰시고 여기도 채워봅시다. A만 갖고 있는 거. 예, 그죠? A에서 B 빼라 그래서 A만 갖고 있는 게 5다. 얘는 B만 갖고 있는 거. 왜 B에서 A를 뺐으니까 얘가 1, 9다. 그리고 얘가 중요한데 얘들아. A에 반대되는 것과 B에 반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죠. 그죠? 얘들아 근데 이게 이 녀석의 뜻이 반대거든. 그러면 얘는 어떤 녀석의 전체 반대로 써도 이렇게 상관없단 말이야. 즉, 이 반대는 전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A랑 B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진 게 얘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근데 문제는 얘 있죠, 얘. 얘는 이것도 뒤집어요. 원래 뭐였다? 얘였다는 거예요. 얘는 얘도 주고요. 얘도 주고요. 얘도 줘요. 가운데 있는 애. 이 가운데 있는 이 부호까지 너네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녀석이 이 여집합이라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 얘 뜻은 A랑 B를 합친 다음에 이 합친 녀석의 반대에는 아무것도 없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즉 A, B 여기에 합쳤을 때 여기 반대되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백이에요. 그래서 여기 없는 3, 7 이 두 개는 여기에 무조건 둘 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A집합은 얘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5와 3, 7 둘 다 써서 A는 3, 5, 7 이렇게 셋 다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반대되는 녀석은 정말로 전부 다 전개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거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대표예제 5번도 같이 봅시다. 기억해. A 합집합 B는 전체에 들어가냐? 니은 A 차집합 B의 여집합은 A 교집합 B냐? 디귿 A 합집합 A 여집합의 합집합은 그대로 B냐? 리을에 A 합집합 B와 교집합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냐? 미음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B가 A에서 뺐을 때 공집합이냐? 비읍은 A와 B를 합쳤을 때 A면 A와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네. 됐죠? 일단 이거 여기 유형 내가 푸는 것만 보고 오른쪽은 안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여기 오른쪽은 지우셔도 돼요. 뭐 너무 크게 치지 마시고 그냥 X자 살짝 쳐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건데 그냥 푸는 것만 보세요. A, B 합쳤지? 근데 결국에 A, B 둘 다 어디 들어가 있는 녀석이야? 전체 들어가 있는 녀석이잖아. 더해도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얘도 여기 들어가는 녀석이고 얘도 여기 들어가는데 더한다고 왜 안 들어가겠어?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녀석들인데. 알죠? 그리고 얘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산과 달이 만나서 강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반대로 강을 산이랑 달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강을 산으로 근데 얘 이미 달이 있죠 위에. 그럼 그 위에다 그냥 달 하나 이렇게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있다고 안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바꿔야만 해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지 얘들아? 반대의 반대는 원상복구된다고요. 뒤돌고 뒤돌았으면 그냥 내 자신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뭐다? A 교집합 B랑 똑같으니까 얘도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죠? 그리고 얘는 나와 내 반대되는 녀석을 합치면 뭐라 그랬어? 전부라고요. 그리고 전부랑 B랑 또 합쳤죠. 그러면 B가 아니라 전부가 돼야죠. 이미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왜 B랑 합쳤다고 더 적어져요? 그럴 순 없습니다. 리을 보세요. 네.
A랑 B랑 합치고 A랑 B랑 겹쳤어.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해석하면 더 잘 보이는데, 그냥 A랑 B랑 합쳤어. 이 전체겠죠. A랑 B를 겹쳤어. 이거겠죠. 근데 그 두 개를 한 번 더 뭐 해달래? 겹쳐달래. 즉, 두 번 색칠된 곳이 어디냐 물어보면 여기 존재하잖아. 그대로 겹쳐있는 부분이잖아. 근데 없다고 돼 있네. 왜 없겠어? 지금 여기 색칠돼 있는데.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다음 B가 A 안에 쏙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부분 집합이니까. 근데 B에서 A를 뭐 할 거래? 뺄 거래. 즉 B가 갖고 있는 녀석은 A도 다 갖고 있는 녀석이죠. 왜? A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B에서 A를 뺐으면은 얘가 갖고 있는 애는 얘도 다 갖고 있으니까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다 없어져요. 그리고 얘 봐봐 얘들아. A랑 B를 겹쳤는데 A가 나왔대. 그럼 그거는 반대로 요 뜻이에요. 겹쳤는데 A가 나왔다는 건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나 보지. 그래서 겹치는 거 색칠했을 때 그대로 B가 A가 나오나 보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 또 뭐라고 했어요? 산이랑 달이 있으면 얘는 뭐다? 요걸 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즉 A에서 B 뺐을 때 아무것도 안 남냐? 그럼 미음이랑 똑같네. 얘들아. A에서 B 빼면 내가 더 작은 녀석이라니까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비읍 요렇게 4개가 답이 된다. 소연아 눈은 뜨고 끄덕여주세요. 무서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대표예제 6번 봅시다. A가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B가 4, 5, 6, 7 이렇게 돼 있을 때 1번에 A 교집합 B가 X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X가 A 합집합 B에 들어가 있을 때 X의 개수. 이거는 앞단원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2번에 A 교집합 X가 그대로 X면 A 차집합 B 합집합 X가 X일 때 X의 개수. 봅시다. 얘도 내가 봐봐. A, B를 겹쳤대. 그럼 겹치는 거는 4, 5밖에 없어. 그렇지? 근데 얘를 합칠 거래. 합치면 1, 2, 3, 4, 5, 6, 7이었단 말이야. 즉, 이 X라는 녀석은 부분집합계에서 저번에 세는 거 했었는데 얘들아 뭐라고 얘들아? 얘네들이 각각 들어갈 수 있는 경우라니까. 즉 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2도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3도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결국에 경우는 다 2개씩밖에 없어요. 다만 그 경우를 따질 녀석이 몇 명이나 있어? 7명이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미 몇 명은 뽑아야 돼? 4, 5라는 2명은 빼야 돼요. 이미 내가 2명은 뽑아놨거든. 그리고 나머지 7명 중에서 몇 명? 5명만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32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로 여기 A랑 X랑 겹쳤는데 X가 나왔대. 그게 뭔 소리야? A 안에 X가 이렇게 들어가 있나 보지. 그래서 공통적인 걸 찾았는데 겹치는 걸 찾았는데 그대로 X가 나와 버렸대. 됐죠? 그리고 얘는 A에서 B를 뺐어.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결국에 4, 5를 제외하고 1, 2, 3 얘만 남았네. 근데 그걸 X랑 합쳤더니 이번에는 X가 돼버렸대. 그러니까 얘랑 어떤 녀석을 합쳤는데 어떤 녀석이 그대로 나왔대. 왜? 얘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 있나 보지. 그죠? 합쳤는데 더 큰 게 나왔다는 건 내가 이미 얘네들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 자신 그대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새로운 게 추가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X는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됐어? A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5개까지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 2, 3이라는 세 개는 또 무조건 뽑아놔야 된다고. 즉 1, 2, 3을 제외하고 내가 나머지 4, 5 같은 즉 두 개의 녀석만 경우의 수로 쓰면은 집합은 4개까지는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합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아요. 아, 5개까지 가능해. 이렇게 5개까지 가능해. 근데 여기서 이 뺀 이 녀석은 내가 갖고 있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5개까지 가능한데 그 중에서 3개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니까 남은 2개만 따진다. 그래서 2의 2승인 4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자기는 잠깐 교무실로 오세요. 혼나려는 거 아니고 그냥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